이 청년은 신역이라는 세계로 차원 이동을 하게 되었다. 모든 이들이 신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이 세계에서 그는 자신도 특별한 재능을 지닌 천재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몸의 원래 주인인 한우는 어릴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온 무능한 청년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역에 각성하는 반면 한우는 18살이 되어서야 겨우 각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신역에서 가장 약한 귀충족의 황충 핵심이었다. 한우의 신역은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이었고 그곳엔 황충이라 불리는 메뚜기 떼가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귀충족의 핵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 확인했다. 현재의 실력 전부는 하늘의 총애와 생명 재물이었다. 귀충족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성충만 해도 80만 마리, 부화하지 않은 알이 2천만 개에 달했다. 기억 속의 한우는 이런 능력을 전혀 몰랐던 만큼 이는 분명 그가 차원 이동하면서 얻은 치트 능력이 분명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늘의 총애는 이름 그대로 하늘이 선택한 자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유일 속성의 능력을 하나씩 얻을 수 있다. 생명 재물은 생명체를 희생시켜 무작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하루에 한 번 사용 가능하다. 한우는 생각했다. 아직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유일 속성의 두 능력을 손에 넣은 지금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귀충족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알만 낳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주기가 단 9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번식, 성장, 재물. 그리고 이곳 신역에서는 하루가 현실의 1년에 해당하기에 그는 곧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생은 도박이다. 이기면 판을 뒤집고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지면 다시 폐인으로 전락한다. 다음 날 진상이라는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결정했어. 내 노예가 될 거야 말 거야? 고등학교 졸업 전까진 내가 널 지켜줄게. 심지어 일찍 결혼할 수도 있어. 거절한다. 한우의 단호한 말에 진상은 어이없어 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 없이 넌 쥐어짜이다가 껍데기만 남을 거야. 위협이었지만 한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권력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었다. 평생 여자 뒤에 숨으며 살 수는 없었다. 더는 설득이 통하지 않자 진상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분명 후회할 거야.의 그녀가 떠난 후 한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맞이할 상대는 건방진 장범이었다. 100 실력 포인트 준비했냐? 말없이 있자 장범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건들지 마. 한우의 반항에 장범은 얼굴을 굳히며 협박했다. 안 내놓으면 내 신역 핵심을 박살내겠다. 그럼 해봐.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장범은 당황했다. 뒷배라도 생긴 건가? 그는 진상을 힐끗 보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장범의 부하들은 싸움을 부추기며 외쳤다. 한번 박살 내봐. 핵심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장범은 신역 침입 카드를 꺼냈다. 10 실력 포인트가 소모되는 이 카드로 특정 대상의 신역 공간에 침입할 수 있다. 한우는 강제로 자신의 신역으로 끌려갔다. 거대한 포탈문이 열리자 붉은 눈을 빛내는 드워프 병사들이 줄을 서 있었다. 장범은 외쳤다. 나는 드워프의 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약한 황충들을 말살하고 이 땅을 파괴하라. 드워프 병사들은 외치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화면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범의 군대는 이미 1000명 이상 늘어났고 그 전력은 학교 상위 50위 안에 들 정도였다. 그의 드워프 군대는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다른 개체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의 생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맞서기 위해 한우는 자폭 메뚜기 군단을 전장에 투입했다. 붉은 빛을 띠며 하늘을 나는 곤충떼가 나타나자 모두가 놀랐다. 자폭 메뚜기 역시 정의 생물로 분류되지만 한우의 귀충족 핵심은 평범한 메뚜기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의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 생물이라 해도 드워프에 비하면 전투력은 훨씬 떨어진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두 군대가 격돌하자 자폭 메뚜기들은 마치 수류탄처럼 폭발을 일으켰고 그 위력에 한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루 전,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대부분의 메뚜기를 생명제물로 바치고 번식을 위한 1000만 마리만 남겨두었다. 생명을 바친 대가로 그는 3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첫 번째는 일회용 정예고인 전사 1만 명, 두 번째는 생명을 길러주는 무한 생명수의 샘, 세 번째는 일정 확률로 귀충족의 핵심을 생성할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지닌 1급 성물 갈라진 심장이었다. 1만 고인 전사는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소모품에 불과했고 생명수의 샘은 장기적인 투자일 뿐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긴 어렵다. 결국 한우는 세 번째, 귀충족의 핵심을 강화하는 선택지를 택했다. 잠시 후, 그는 광신도 자폭 메뚜기를 획득했다. 이 개체는 신의 명령만을 따르며 수명은 180일이었다. 그는 메뚜기를 손에 들고 수류탄처럼 던졌다.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한 마리의 위력만으로는 드워프 하나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했다. 그러나 한우에겐 다른 무기가 있었다. 바로 압도적인 번식력. 그는 수로 질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짙은 연기가 거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투의 결과는 알 수 없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드워프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정예고인도 자폭 메뚜기 떼의 집중 공격에 휘말렸다. 당황한 트엉비는 즉시 드워프 군단에게 철수를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우는 모든 귀충족들에게 전속문을 통과해 트엉빈의 신역으로 침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폭 메뚜기 떼는 그곳에서도 전 가족 단위로 폭발하며 희생을 감수했다. 트엉빈은 외쳤다. 당장 내 귀충족들을 내 신역에서 철수시켜. 그러나 이내 그의 정예 고인들도 하나둘 쓰러졌고 트엉빈은 당황하여 항복을 선언하며 한우에게 철수를 요청했다. 한우는 비웃음을 지었다. 애초에 신역의 핵심을 파괴하려 한 것은 트엉빈이었다. 이제 그가 반격할 차례였다. 트엉빈은 급히 협박을 시도했다. 내 부모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단신이고 어머니도 곧 승격 예정이야. 그러나 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내 신역의 핵심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 트엉빈은 울며 간청했다. 멈춰줘. 내가 졌어. 앞으로는 널 괴롭히지 않겠어?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게. 한우는 차갑게 응답했다. 난 내게서 바라는 건 없어. 난 내 죽음을 원할 뿐이야. 그는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배에게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해, 한우. 멈추게 이 한 명의 교사가 한우의 신역에 나타나 그를 만류했다. 트엉비는 구세주라도 나타난 듯 소리쳤다. 선생님. 이 미친놈 좀 말려주세요. 부모님이 분명히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우의 자폭 메뚜기 군단은 이미 트엉빈의 신역 핵심을 향해 돌진했다. 고통에 휘청이는 트엉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교사는 한우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멈춰, 한우. 하지만 한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가 등장한 것일까? 담임 교사로서 이곳에 나타난 그는 당연히 반 학생들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 선생은 자신이 헌신적인 교사임을 내세우는 말을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우가 장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갈취당할 때 그는 어디 있었는가? 그런 순간에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 선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한우는 너무 순진해. 부모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반신의 자식을 상대하겠다는 거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우를 타이르듯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자 한우는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만약 오늘 공격받고 신역의 핵심이 부서진 게 저였다면 선생님은 나타나셨을 건가요? 그 질문에 유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한우는 이미 답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은 씁쓸했지만 이 세계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자폭 메뚜기 떼가 불꽃놀이처럼 터지며 분노하며 고함쳤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란 말인가? 우리 가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요. 장빈의 어머니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며 말했다. 당장 한우를 퇴학시키세요. 아이를 파괴한 자가 학교에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시각, 한우는 자신의 메뚜기들과 대화 중이었다. 그때 담임 허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왔다는 걸 직감한 그는 전화를 받았다. 허 선생은 차분히 말했다. 한우야, 장빈의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내 퇴학을 요구하고 계셔. 그들의 태도는 명백히 위협적이고 독단적이었다. 그러나 허 선생은 단호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번 사건에서 잘못은 장빈에게 있다. 그는 내 신역에 불법 침입했으며 너는 오직 너의 능력만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학교는 너를 처벌할 이유가 없다. 장빈의 어머니는 얼굴을 들이밀며 외쳤다. 당신들은 학생 하나가 동급생의 신역 핵심을 파괴했는데도 감싸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학교의 교육 철학입니까? 허 선생은 침착하게 말했다. 부인,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한우는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한우를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 말입니다. 허 선생은 단호하게 한우를 보호했다. 장빈의 어머니는 이를 참을 수 없어 결국 남편을 불러냈다. 그는 학교가 한우를 엄벌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피해자로서의 분노는 풀어야 한다며 압박했다. 만약 학교가 이 사소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장빈의 부모는 1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한우의 신역에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허 선생은 조용히 생각했다. 과연 한우가 반신 가문의 정예부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한우는 그런 담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그 전투 내일 약속된 그날 반드시 학교에 나가 교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신역을 강화할 절호의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이제 두 번째 생명 제물을 바칠 때가 왔다. 세 가지 선택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1급 성물 혈색 마동으로 혈안 귀충족의 출현 확률을 높이고 관찰 능력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는 1급 기술 결정 화염구, 귀충족이 기본 화염 마법을 습득하며 최종적으로 실화염구까지 진화 가능하다. 세 번째는 참척검봉, 영웅종족의 하나로 생명체를 지닌 검술 전사, 480억 마리의 메뚜기를 제물로 바쳐야 획득 가능했다. 한우는 세 번째를 선택했다. 그 순간 은발의 네 팔을 가진 노인이 위험 있게 나타났다. 그는 150세의 참척검봉이었다. 처음 입을 연 그의 말은 이랬다. 신이시여, 제게 검을 내려주소서. 480억 마리의 메뚜기를 바친 한우는 아낌없이 최고의 검을 내려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50 실력 포인트로 청풍폭대검을 사서 참척검봉에게 건넸다. 그 노인은 양손으로 대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네 팔을 가진 존재, 내 자루에 동일한 검이 있어야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우는 당황했다. 검 한 자루에 50포인트면 내 자루면 200포인트? 내가 무슨 재벌 총수냐. 하지만 다가올 1000명 규모의 전투를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방법을 찾아 나머지 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타니 샹의 신역. 그녀는 자신의 뇌뢰조화의 연계 수련을 하고 있었지만 불현듯 과거를 떠올렸다. 강가에 빠져 익사할 뻔했던 그녀를 한우가 끌어올렸고 심지어 인공호흡까지 해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첫 키스는 빼앗겼다. 하지만 바보 같은 한우는 그 인연을 살리지 못했다. 그녀의 가문은 진신이신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23명의 반신 친척이 존재하는 강력한 가문이었다. 한우를 보호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한우의 전화벨이 울리자 타니샹은 깜짝 놀랐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생각 바꿨니? 이제 내 하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한우의 답은 단호했다. 그럴 리 없지?
너한테서 실력을 빌리고 싶을 뿐이야. 탄이샹은 비웃었다. 내 족속 같은 하급 가문이 뭘 믿고? 장빈 하나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 내 황충들은 내 뇌뢰조들에겐 그저 간식거리일 뿐이야. 그 말에 한우는 전화를 끊었다. 겨우 실력 좀 빌리자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를 부여잡았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럴 뜻은 없었는데. 분명 오해했을 거야. 그녀는 곧장 다시 전화를 걸었다. 계좌번호 불러. 얼마든 빌려줄게. 필요한 만큼 말해. 이제 참척건봉은 내 자루의 대검을 손에 넣었다. 한우는 이 네 팔의 노장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활약해주기를 바랐다. 그에게 검을 사주느라 거의 파산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음 날 한우는 교실에 도착했다. 친구들의 속삭임이 쏟아졌다. 쟤 진짜 왔어. 천인의 부대가 신역을 평정할 텐데 겁도 없네? 신역 핵심이 박살나면 그때도 저 표정일까? 한우는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다. 이들은 그저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때 탄샹이 나타나 말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 반신과 경쟁하려 들지 마. 이 천인의 소부대 하나만으로도 내 황충군단은 쓸려나갈 거야. 하지만 한우에겐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탄샹은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다. 내 하인이 되어줘. 그러면 우리 가문이 장씨 가문에 압박을 넣어줄게. 그녀의 호의는 알지만 한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 곧 유락천 교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아부하는 태도로 장빈의 부모를 안내하며 한우를 가리켜 말했다. 이 학생입니다. 장빈의 어머니는 격분하여 책상을 내리쳤고 남편이 나서서 그녀를 말렸다. 유락천은 장씨 가문이 뒤를 봐주는 상황에서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한우, 어서 나와. 장 선생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나 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담임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유락천은 조롱하듯 말했다. 선생이 내일 따위로 출석할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날 얕보지 마라. 바로 그 순간 선생이 교실로 들어왔다. 누구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겠다는 거죠. 유 선생, 유락천은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 선생님, 이건 별일 아닙니다. 제가 제 제자에게 조금 훈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빈의 아버지가 손짓으로 시작을 알렸다. 한우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선생의 신호에 따라 전투가 시작되었다. 장빈의 아버지는 특수 침입 카드를 사용해 늑대 기병대를 한우의 신역에 투입했다. 이들은 전원이 정예생물로 구성된 최강 부대였다. 대장은 녹색 뇌를 가진 영체형 전사였으며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번엔 끝났다. 누구도 한우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다. 장빈의 아버지의 영혼체가 나타나 협박했다. 어제 내 아들의 신역을 파괴한 대가를 오늘 받아내겠다. 늑대 기병은 2개의 독립 전투 부대로 나뉘어 총 2,000개체의 병력 규모를 자랑했다. 압도적인 숫자와 전력에 모두가 놀랐다. 한우는 자신의 자폭 메뚜기 군단을 소환했다. 정예급으로 성장한 개체는 이미 700만 마리에 달했다. 하루 전만 해도 2만 마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등식력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그러나 격차는 컸다. 수많은 자폭 메뚜기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늑대 기병의 방어를 뚫지 못했다. 겨우 상처 몇 개만 남겼을 뿐이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다. 천둥 전조처럼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비가 아니라 용암 메뚜기의 폭풍이었다. 하늘에서 쇄도하듯 떨어진 메뚜기들은 폭발하며 뜨거운 용암을 뿜어냈다. 늑대 기병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폭발력은 기존의 자폭 황충을 훨씬 능가했다. 도대체 저건 무슨 생물이냐? 선생이 물었다. 누군가 정보를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한 학생이 분석을 마친 후 발표했다. 용암 메뚜기입니다. 정예생물로 분류되며 자폭과 동시에 광역 용암 피해를 입힙니다. 선생과 탄샹은
한우의 전투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루 만에 또 다른 정의 종족을 아니었다. 그는 궁극의 스킬, 초월참 폭풍연격을 발동하기 위함이었다. 참척검봉은 하늘로 솟구쳤고 광대한 에너지 구체를 던지며 땅을 갈라뜨리는 진동을 일으켰다. 새치나 되는 땅이 솟구쳐 올라갔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참척검봉은 늑대 기병대와 그 대장을 단 한 번의 스킬로 쓰러뜨렸다. 장궁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애써 키운 영웅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그는 고위 늑대 기병을 소환해 한우의 신역을 평정하려 했다. 그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반신이 약속을 어기겠다는 건가? 장궁이 돌아보니 교장 선생님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곧바로 늑대 기병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교장이 진심으로 화내기 전에 말이다. 교장은 한우를 흘끗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제법인데 전투가 끝난 뒤 허 선생은 한우를 따로 불러 시민윤리 강의를 시작했다. 영웅의 힘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라. 넌 아직 반 안에서도 탑 3에 들지 못했어. 결국 한우는 전학을 결심했다. 이 위선적인 환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락천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한우야, 선생님이 그동안 관심 못 줘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지도하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사실 그는 한우의 잠재력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성과를 얻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우는 단호했다. 전학은 반드시 할 겁니다. 허 선생도 곧바로 수락할 순 없었다. 전학은 학교 규정이 있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해야 해. 그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전학 가능해. 그럼 지금 당장 시험 보겠습니다. 뜻밖에도 탄샹도 전학 시험에 응하겠다고 나섰다. 한우가 어디 가든 나도 같이 갈 거야. 유락천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탄샹을 붙잡으며 말했다. 탄샹,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해. 내가 뭐든 고치겠으니 굳이 전학까지 가지 말자.